이번 사이클이 꺾였을 때 빙하기는 아마 코로나보다 길 거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 어쨌든 하락 후에 다시 주도주가 생겨날 텐데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섹터가 있으세요? 뭐 작년부터의 생각이고 그 베팅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지금 AI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는 큰 한 축의 섹터는 안녕하세요. 맞니? 네, 맞습니다. 오랜만에. 그니까 장이 할 얘기가 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뭐 전자 닉스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 외에는 모두 할 말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무슨 얘기 할까 했는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밖에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뭐 딴 데서도 많이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춤이나 출까? 이러고 코르테스 춤을 연습해야 되나? 오 파라파라보다 낫다. 얼마나 친구들 그 AI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야. 아 그래요? 그래갖고 그건 너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너 같은 애들이 로맨스 스캠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최근에 좀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마켓 분위기는 그냥 계속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좀 컨텐츠를 주식 얘기 외에 내가 옛날에는 유튜브를 좀 기록하고 싶은 목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내가 막 찍는 사진들이나 그냥 일상에서의 그냥 기록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조회수 안 나와 상관없으니까 기록용으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밀착 인터뷰 같은 영상들의 비중도 있겠지만 좀 그런 류의 비중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더 하려고 하면 좀 그런 재미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의사와 상관없이 올리긴 할 건데 쿠사리는 주지 마십시오.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제가 또 원래 감성 영상, 예쁜 영상 전공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오늘 준비해온 질문을 또 드리자면 네. 시장을 확인한다고 기사를 쭉 보면 어디는 더 간다 그러고 뭐 어디는 또 조심하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어제 저녁에도 이제 진들이랑 얘기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극적인 국내 장에 대해서 여기 더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주식 계좌가 1억 개가 넘었고 뭐 인당 뭐 어쨌든 한 2개씩 들고 있는 거냐. 개인 투자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까지 왔냐. 그러면 현재 한 70%, 한 75% 혹은 그 이상 개인 투자자 들어온 것 같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반도체가 어디까지 가니 이거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다만 트리거는 뭐가 될지 아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등장하겠지만 근데 모두가 동의하는 건 이번 사이클이 꺾였을 때 빙하기는 아마 코로나보다 길 거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반토막 났어. 그럼 다른 주식들은 더 할 거 아니야? 그렇죠. 뭐 70~80% 진짜 빠지는 그런 기간도 있을 텐데 근데 그 기간이 매우 길 거다 라는 이제 의견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드는 것도 솔직한 생각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막 뛰어들어가서 달리기에는 개인 투자들도 이미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삼전 닉스 빠지면은 싸게 살 기회입니다 줍줍 요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야. 맞아요. 뭐 옛날 같으면은 고점 진짜 많이 왔나 보다 뭐 이런 판단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무서운 거지. 그게 진짜로 바뀌었나? 근데 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다고 보거든. 세상은 결국 평균으로 수렴하게 돼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일지 모두가 모를 뿐. 그래서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사이클이 끝나려면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건 공급망의 쇼티지가 굉장히 크잖아. 그렇죠. 뭐 수요 측면도 있지만 결국 병목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인데 근데 요즘에 진짜로 AI를 나도 많이 쓰기도 하고 많이 써봤는데 이게 최근에는 쓰는 개인들이 좀 줄어드는 추세가 좀 보이긴 해. 왜냐면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쓰라고 장려하지만 다시 거두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검색하면은 나오는 내용들인데 굳이 가서 토큰을 소비한다거나 맞아요. 오히려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했는데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 또 나오고. 소수를 위해서는 되게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 완전 동의. 굉장히 구조적 변화인 것도 동의하는데 이게 과연 일반 사용자들한테 지금 사용량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까? 오히려 역으로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보니까 줄이는 추세가 더 많은 것 같다.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면서 이 큰 시장이 계속 가는 거에 대한 다양성은 명명백백히 굉장히 동의하는데 그게 가격이 언제 꺾일지 그 트리거가 무엇으로 당겨질지는 의외로 앞단에 지금 그런 신호들이 결국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 그러면 매우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걸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하는, 여기서 보는 거랑 이제 현실에서 사람들이 쓰는 거 보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 깊게 얘기를 들어보는 차원에 있는 것 같고. 그 제가 리포트에서 하나 봤는데 하이닉스가 3전 시총과 비슷해지거나 넘는 순간 사이클이 끝날 거다 뭐 이런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그 리포트만의 근거가 있겠지만 동강님 생각은 어떠세요? 메모리가 정말 중요하고 뭐 그런 거 다 동의하는데 네. 닉스가 3전 시총을 넘는다? 이거는 그만큼 골이 깊어지는 거 아닐까? 그리고 공급망이랑 쇼티지는 언젠가 풀리기 마련이잖아. 근데 그건 생각보다 어느 시기에 올지 모르지만, 물론 가장 아름다운 건 이 상태로 계속하는 거지. 그쵸. 최소한 횡보를 계속하면서 천천히 올라주는 거. 근데 이미 너무 빨리 올랐고, 맞아요. 보통 우리가 그래도 한 1년 남았지 않았을까? 1년 반 남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보다는 항상 더 빠른 시계열로 조정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예를 들어 특정 트리거가 당겨졌어. 누가 받아줄까? 라고 하면 대기 자금이 얼만큼 더 들어올 수 있지에 대한 확신이 일단 많이 없는 상태.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 이미 100분위로 치면 난 한 7, 80분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언제 도망가야 되냐 이런 거 진짜 기준이 있긴 해야 되겠다. 기준은 세우되 예측은 힘들다. 누구는 뭐 무릎이다, 누구는 허리다, 누구는 어깨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허리 이상은 와 있는 거는 거의 맞는 거 같고, 그 시기라는 거는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 끝나면 누가 살아남을 거고 어디에 베팅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더라고. 근데 그 시기가 매우 길 거라서 혹한기를 잘 대비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도 뭐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끝나면 어쨌든 하락 후에 다시 주도주가 생겨날 텐데 주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섹터가 있으세요? 뭐 작년부터의 생각이고 그 베팅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지금 AI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는 큰 한 축의 섹터는 블록체인으로 인한 크립토 인프라, 이쪽은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고, 물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인데 아직 그 정도의 크기를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이번에 스페이스X의 토큰화된 상품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넘었어. 그 당일 기준으로. 근데 그 얼마 전에도 토큰화된 마이크론도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넘은 적이 있거든. 24시간 베팅할 수 있는 영역에 무언가가 시장이 열렸고 그 거래량이 크립토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게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거래량을 넘어섰다. 굉장히 큰 영역이란 말이야.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작년부터 아직 그런 시장이 올 거다, 그런 변화의 시류가 이미 시작됐고, RWA라는 큰 띠이 세상에 오고 있고, 그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첫 번째 프로덕트가 마켓플레이스에서 증명했다 라는 이제 그 전제가 나는 있다고 보고, 그래서 AI 가려져서 이거는 사람들이 아직 그렇게까지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그와 동시에 로빈후드도 그렇고, 다만 규제 측면에서 쉽지 않은 면이 있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근데 이미 베팅 시장은 이미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규모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 변화,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로빈후드, 서클, 하이퍼리케 대한 하이프, 근데 이 안에는 예측 시장도 들어가 있고, 결국 예측 시장도 USDC를 기반으로 많이 베팅을 한단 말이야. 뭐 폴리곤도 있지만 결국 도박장에 들어가기 위한 티켓으로서 서클은 계속 성장할 거란 말이지. 다만 규제 측면에서의 매끄러움과 현금 흐름 차원에서 이 로빈후드나 하이프만큼 깔끔할 수가 없어. 이자율에 예민하고 생각보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서클은 규제가 명확해지고 게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조금 더 탄탄하게 올라갈 것 같고, 하이프나 이 로빈후드는 생각보다 아직 더 클 수 있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 하이브는 진짜 그 이익이랑 소각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주식하는 제 입장에서 봐도. 하이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어나는 수수료의 99%를 소각하는 데 쓴다. 하이닉스가 번 돈의 99%를 주식을 이제 소각하는 데 쓰는 거지.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일부 어느 정도 문화가 잡혀있는 상태잖아. 배당을 주지 않고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전체 유통량을 조금씩 줄이거나 그러면서 가격을 계속 우상향시키거나,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 항상 성장했던 방식이란 말이야. 한국 사람들한테 그게 좀 낯설지. 그리고 크립토 자체에서 되게 낯선 개념이야. 어떻게 코스닥에서 되게 원칙적으로 그런 기업이 존재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1년 차엔 얘도 스캠이겠지. 2년 차에는 뭐 아직도 또 사기 치려고 저러고 있네. 3년 차에는 이거 봐라. 4년 차에는 와 이거 미쳤다. 이런 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 레버리지가 ICO 그 시장에서는 훨씬 더 고평가되기 마련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얼마 안 됐어. 그래봤자 2, 3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4년, 5년, 6년 지속되면은 그 신뢰 레버리지가 그 시장에서 얼마나 큰지 그 팀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세히 그걸 보고 있으면은 와 너무 똑똑한 팀이다. 그 신뢰가 비어있는 공간에서 신뢰를 레버리지 하려고 지금 이 소각이라는 행위를 되게 원칙적으로 잘 이행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로빈후드는 동시에 타이중앙화 거래소들의 성장에서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느냐라는 챌린지를 조금 그 사이에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예탁금이 증가하고 이제 구독료 모델 있잖아. 그 숫자가 거의 2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거기도 하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탄탄하고, 근데 시장에 약간 노이즈가 껴서 뭐 한 80불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또 100불 다시 넘었고. 아 그래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성장 동력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이프랑 로빈후드 둘 다 예측 시장이라는 그 플리마켓이라는 그 프릭션 마켓 있잖아. 근데 그게 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 규제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로빈후드, 그 규제의 영역에 존재할 수 없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이프가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은 같이 성장할 거야. 그리고 이 성장의 축으로 인해서 바이낸스, OKX 뭐 몇몇 거래소들 있잖아, 메이저 네. 거래소들. 그 몇몇 거래소들 외에 나머지 거래소들은 죽을 거고, 그냥 막 스캠 거래소 같은 데들 있잖아. 그런 거래소들 아마 빠른 시간 안에 문제가 생길 거다. 차라리 덱스는 모르겠는데, 덱스 같은 경우는 거래소의 리스크랑 상관없기 때문에, 왜냐면 내 개인 지갑을 연동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거래소의 파산 리스크랑 상관없거든. 근데 일반 CEX에서 파산 리스크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때가 왔어. CX의 파산이 위험하고 덱스의 파산은 좀 개인 지갑이라서 덜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CX는 그 장부 거래라서 파산하면 위험한 건가요? 그렇지. 대부분의 지금 일반적인 중앙화 거래소들의 문제점은 실제 카지노랑 1대1 게임을 하는 거였거든. 네, 네. 근데 메이저 거래소들은 플레이어들과의 어느 정도의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외의 거래소들은 내 체결은 가짜야. 그러니까 이 체결은 가짜기 때문에 내가 잃으면 이 사람 버는 거고, 이 사람이 잃으면 내가 버는 거야. 코인에서 상관없었어. 왜냐면 대부분 잃거든. 근데 RWA라는 팀이 와서 미국 주식을 예를 들어봐. 누가 엔비디아 20배를 쳤어. 근데 주가가 2배 올라. 근데 그런 애들이 거래소 안에 되게 많이 존재해. 그러면 그 CEX는 파산이야. 근데 그럴 확률이 과거보다 훨씬 현저히 증가한다는 거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디지털로만 이렇게 찍히는, 내 주문이 들어가도 들어간 게 아니야. 근데 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그렇단 말이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RWA는 굉장히 크게 가고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를 넣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안에 미국 주식을 넣거나 무언가 하거나 되게 애매한 거지. 마켓메이커가 그런 데들은 들어가 있지 않거든. 가짜로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가격창만 왔다 갔다. 그냥 그래픽으로 그냥 조정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데는 스캐밍 거래소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재정 상태는 훨씬 더 이미 그렇게 좋은 상태도 아니었지. 과거의 크립토가 화랑일 때는 사람들이 막 많이 잃기 때문에 이제 카지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이제는 동네 하우스는 정리되는 시점이라는 거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를 1대1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코인도 기초 자산이랑 1대1로 뭐 이렇게 패깅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격만 추종하는 그런 상품 같은 건가요? 퍼페추얼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물이라는 개념에서는 물론 그 유동성 공급자들 일부 해지를 걸겠지만, 실물 토큰화는 어느 정도 패깅되어 있어. 그 온도 파이낸스나 그런 데들 보면은 미국의 큰 헤지 펀드랑 협약을 해서, 예를 들면은 증권사가 들고 있는 물량을 측정해서 그만큼 토큰화하는 거야. 가장 큰 데는 아마 뭐 연기금일 테니까 연기금에서 뭐 협약을 해서 그 갖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토큰화한다. 이런 식으로 보통 매핑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실물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 근데 아직 뭐 AI 에이전트가 뭐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결제한다, 난 이거는 아직 좀 먼 얘기라고 좀 느껴지고. 왜냐면 AGI 자체가 나는 시장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게, 그 옛날 메타버스라는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 AGI라는 개념 안에서는. 그 메타버스가 뭐야? 아무도 모르잖아. 누구는 뭐 가상현실이다, 누구는 약간 반만 현실화한 거다. 이렇게 헷갈리는 개념도 있었잖아. 근데 지금 AGI도 욕망이 없기 때문에 AGI는 될 수가 없다. 뭐 누구는 이런 거 문제 풀 수 있으면 AGI다. 이건 되게 다른 개념이잖아. 근데 누구도 AGI를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시점에서 에이전트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막 내 지갑으로 쇼핑몰을 막 결제하고, 이거는 아직 나는 조금 너무 멀리 간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와 동시에 누가 이미 AGI는 완성됐다, 우리한테 배포되지 않았을 뿐 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 근데 이러나 저러나 AGI는 현재까지 막 그렇게 와닿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금융시장에서의 굉장히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고, AI를 통해서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는 게 체감되고, 근데 다만 요것 때문에 지금 여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그렇게 못 받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단순 뭐 비트코인이 간다, 이더리움이 간다 이게 아니고 그냥 경제 생태계 자체가 바뀌는 걸 보시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질수록 비트코인의 가격도 굉장히 급증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 결국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기존 통화를 가지고 담보물로 잡는 거는 익숙한 거는 금이잖아. 근데 디지털 화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를 많이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담보물로 그걸 가지고 금을 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담보물로 잡는 거는 보통 비트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근데 매우 긴 시기열이지. 어쨌든 화폐 가치는 계속 하향하는데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는 자산의 형태는 비트코인일 거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격에 상관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겠다는 마음은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온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거든. 근데 다만 그 속도감 측면에서는 언제 오냐 굉장히 큰 리스크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느릴 수도 있지만 그런 세상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시야가 보이는 것 같아. 관찰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시기가 꼭 와서 이 영상을 같이 리뷰할 수 있기를. 저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